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방송이 언제 나갔었죠? 언제더라? 네, 2022년 12월에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나 봐요. 제가 오늘 2023년 1월 11일 현재 9시 현재 검색을 해서 보니까요. 세상에 몇 분? 110분이 시청을 해주셨고요. 와! 저희 첫 방송에 대한 녹화분은 43분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꽤 긴데요? 네, 그런데도 음. 43분이 해주셨고, 구독자 수가 몇 명이게요? 9명이나 되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방송을 하고 나셔서 소감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새삼 느꼈고요. 방송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새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과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방송도 연결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사연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두 번째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네, 두 번째 방송은 2023년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드디어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려고 합니다. 잘 됐네요. 네, 그러면 살짝 사연 참여자분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이번에 참여하실 분은 평택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통화를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떤?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기도 했지만, 물론 뭐 안타까운 점도 있고 모두 다 그런데 굉장히 은두는 한 3년 차 정도 되셨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기운은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은둔하기 하시기 전까지는 3년 전까지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또 본인이 원하시던 일을 너무나 잘 하고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컸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나온 방송에 참여를 하려면 기준이 있나 봐요. 아니에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남성분이시고 목소리가 다들 좋으시고 뭔가 기준이 혹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예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저희 나옴을 또 오실지 많이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그때 글에 네. 방송에 거는 기대가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의 모든 목소리가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환멸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나의 목소리,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용기가, 네. 정말 그 용기가 너무나 너무 감사하고, 또 초대가 돼서 또 기꺼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변화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면서 이게 저희가 첫 방이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실 때 첫 방송 나간 후에 뭔가 아쉬웠던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방송 시간이 좀 짧죠. 사실은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풀 버전으로 내보낸다고 해도 사실 저희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상담사다 보니까 상담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죠? 사전 미팅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상담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를 내보내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도 우리 그날 방송 끝나고 뒤로 엄청 길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다 노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한 가지 뭐 어떤 기대라든가 좀 변화되고 싶다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분이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출연을 해서 우리의 방송이나 아니면은 짧지만 그 우리의 상담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나오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음. 있는지 직접 그때에도 당사자님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그쵸.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왜 사연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사 과정을 끝냈고 그런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이겠죠. 그거를 하고 취했고 또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은토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은톨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우울이나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내가 숨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얘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하는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은둔을 경험하신 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본인에게는 본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면 굉장한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한테도 또 타인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그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나옴이 다른 그 은둔형 외톨이들을 지원하던가 돕는 것과 그런 것과 다른 점, 혹시 특별한 점, 특색 있는 점이 혹시 있을까요? 나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뭐 대표님이 더 잘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고 또 우리 나옴이 다른 점은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기획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은 자신이 자신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 자기주도적이 아니잖아요. 엄마 주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그런 어린 시절을 꽤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주도라는 것은 내가 일어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꾸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은톨은 다 그런 것이 없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이 용기 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용기 내서 나왔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 그럼 이것만큼 뭐 운전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돕는 조력자들,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한데 나오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오면 할 수 있죠. 공간도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조력할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왜 도와야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왜 도와야 하죠? 근데 그거는 대표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나한테 넘기지? 이러면 옳지 않아. 그래서요. 근데 어떻게 뭐가 있나요? 사실 한 사람의 가격을 따질 수는 없죠. 네. 인간은 가치 조건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명의 25세 이상의 한 명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금액을 네.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사람당 얼마일까요? 혹시 찍어보세요. 그래, 25세 이상. 그래도 그게 돈이 많이 손해보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한 사람당 평균의 금액이 15억의 손실이 일어난대요. 잠시만요. 15억이요. 원도 아니고. 15억이죠. 어, 그러면 뭐 25세 이상의 남자가 15억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인간은 돈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얘기는 25세 이상의 청년이, 그러니까 25세 이상의 사람이 무엇인가의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것도 최저 비용인 거예요. 사실은 최고 비용은 아니죠. 그런데 그 청년 한 사람이 이만큼의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화성에 살고 있으니까 화성에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죠? 막대한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설 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돕는 것과 협력하는 것 굉장한 그 단어적인 차이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데 나옴이 2023년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2월에서 3월 안에 자조 모임이라든가 뭐 다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저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요. 자, 자조 모임과 집단 상담과 추가와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요. 저는 예전에 오스키 박사님이 오한숙희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오한숙희 선생님이 쓰셨던 책 중에 수다가 사람 살려라는 책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독서 치료사이기 때문에 이 수다가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그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지금은 좀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한테는 있어요. 근데 수다가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고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냥 모여가지고 막 제가 아줌마다 보니까 아줌마들 무슨 뭐 자식 자랑 뭐 시월도 욕하는 거 이걸로는 생산성은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더 깎이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수다를 나눈다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조 모임과 아니면은 집단의 리더가 있는 상태에서 집단 상담하고는 다릅니다. 자조 모임 같은 경우는 해당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일과적인 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라고 자주 모임을 정한다면 집단 상담은 그러지 않아요. 집단 상담엔 리더가 따로 있고 코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치유적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나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건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여기서 다 까면은 할 필요가 없지. 그쵸. 안 돼. 궁금하시면 나오셔야 돼요. 나옴의 자조 모임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 다르고 어떠한 것이 특별한지. 그래서 나옴 아니야? 그렇죠. 내가 나왔으니까 이러면 되는데 네. 그런 자조 모임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나옴의 글쓰기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독서 집단 자조 모임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저는 독서 치료학 전공이라니까요. 네. 독서 매개물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럼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글쓰기 치료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이거는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글을 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글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서 집단 자조 모임이라던가 또는 독서 치유가 어렵거나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겁을 먹고 계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독서 치유와 독서 집단 모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나옴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릴 말은 저희가 언제 두 번째 방송이 시작된다고 했죠? 1월 31일? 이렇게 물음표가 붙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1월 31일 화요일, 요일은 화요일이에요. 1월의 마지막 날 뜻깊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2시부터 3시까지 딱 1시간밖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본방사수 하시고요. 그때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려볼까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남겨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오면 본방 방송 1월 31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